중국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자꾸 민주당은 내란이라는데, 여러분, 내란이라면 이거는요, 민주당이 사기치는 겁니다. 야, 민주당! 이재명 후보 보고 있나? 이건 아니잖아! 정확히 답변해봐. 국민들 선동하고 가짜뉴스로 하지 마! 아니, 비상겸 왜 내란이야? 비상겸 왜 내란이냐고? 비상겸 왜 내란이냐고? 법적 근거 있어? 모든 국민 다 알고 있잖아! 근데 왜 속이고 있잖아!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비상기업은 대한민국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가가 비상사태 있을 때 대통령이 비상겸 선포했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내란이라고 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비상겸 선포하고 2달 만에, 2시간 만에 국회에서 정식의 헌법에 따라서 비상겸을 해제 결의했고 대통령이 받아서 6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내란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 방송에 나왔잖아요. 옆에 변호사가 와 있었잖아요. 변호사가 직접 물어봤잖아요. 비상겸이 내란입니까? 하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랬어요? 형사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판사가 형벌을 확정하지 않은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다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1심도 선고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내란이죠? 왜 내란이죠? 내란이 한 사람 답변해보라고. 오늘도 보니까 전환길이 뭐 댓글에 뭐 내란 동조 이지라라는데 야 답변해보라고. 비상겸이 내란이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왜 비상겸이 내란이냐고. 근거대보라고. 당신들은 거짓말하고 있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잖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로서 모든 국민들을 알고 가야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 정정당에 선고해야지. 왜 비상겸이 내란이냐고. 그 헌법재판소에 내란이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알리고 싶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언론에 의하면 북한에 돈 800만 불 갖다 줬잖아. 북한에 돈 800만 불 갖다 주고 그 경기도지사도 그 부지사가 지금 감옥 가 있잖아. 징역 7년을 쓰고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사가 도지사 허락도 지금 북한에다 돈 800만 불 갖다 줬겠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면 이재명도 아직까지 재판 중에 있으니까 정확 우리가 뭐 북한에다 돈 갖다 준 이적 또는 뭐 대북 제재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아직 형사 재판 중에 있는데 1심도 선고하지 않는데 왜 내란이냐.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국민들을 선동하면 안 되죠. 저는 언론인으로서 이거는 어느 후보의 유불리하고 상관없이 진실을 전해주고 싶은 언론인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민주당 오늘도 그랬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내란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언론이 이거는 기본 근본적인 게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대통령이 비상기업 선포했고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그것이 내란이라는 사례는 없어. 선동이단 말이야. 이거는 전형적인 과거 공산당이 하는 짓거리잖아. 마르크스 레닌이 했는 짓거리가 뭐야 맨날. 스탈린이 했는 짓거리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김일성이 한 짓이랑 똑같잖아. 속여가지고 선동해서 국민들 오 끌고 가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고, 다른 방송사들이 반박 안 하는데, 국민의힘, 너는 뭐 하냐? 이런 거에 막 선동하면 국민의힘도 나서가지고, 너 왜 자꾸 내란이 하냐고, 너희들 목소리 내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 자, 또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이제 자꾸 또 이제 화 안 내고 해볼게. 크게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이겁니다. 사법부가 우리나라에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늘 뉴스 말씀드릴까요? 김문수 후보가 말하기를 이재명은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추진 중이다. 스스로 이재명이 현재 전과 대법원 이번에 확정됐으니까 그 유죄 취지니까 전과 5범이죠. 5범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4개 범죄랑 4개 혐의로 11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택이죠, 이번에.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누가 사법 범죄를 내가 저질렀나? 이재명 후보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본인과 싸우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지도자 되려면 똑바로 살아야지. 뭘, 이래가지고 지도자 되려고 하니까 본인이 문제잖아. 여러분, 거짓말은 뭘 낳게 되죠?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죠. 그 거짓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 왜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말해야 하니까 계속 거짓을,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되잖아.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 이런 사람은 대통령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지도자가 뭐 이런 걸 나와가지고,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냐 말이야. 그리고, 자, 어쨌든,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하는 게 5가지 악법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재명은 현재 사법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가 너무 많으니까, 스스로 이제 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은, 재판에 또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5대 악법이에요. 첫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내용은
대통령 당선되면은 형사재판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이재명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전부 다 처벌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초등학교 배운 법 앞에 평등 어긋나는 겁니다. 2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뭐냐?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키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현재 얼마 전에 5월 1일 날 선고된 대법원의 사실 확정 판결이죠.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이제 다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파기환송시켰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의 범죄 내용이 뭐죠? 바로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 거죠. 즉 다시 말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잖아요. 김문기 씨와 분명히 뭐 10박 10일 여행 갔다 와놓고 나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래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선거 방송 중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유죄 취지로 그게 확정됐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그 방송 중에 허위 사실을 말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걸로 법을 바꾸는 거예요. 공직선거법 개정안. 세 번째가 특검법이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장 비롯한 대법관 12명 중에서 10대 2로 뭘 선고했죠? 바로 파기환송인데 유죄 취지죠. 따라서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대법관이 선고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거죠. 범죄자가 범죄 저질러놓고 야, 네 범죄하니까 너 이리 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대법관마저도 뭐하냐면 특별검사 도입해가지고 그 진상 규명하겠대요. 대법원장 조희대 협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 보고 계신 시청자분. 야, 네 번째.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데 왜 개정하느냐? 대법원에서 만약 유죄 판결 내리잖아. 그러면 헌법소원에 한대요. 헌법소원에서 법원의 재판을 가지고 다시 헌법재판소에 또 맡기는 거야. 대법원에서 이재명이 막 유죄 판결 나면 헌법재판소에 또 갖다 넣는 거야. 넣어가지고 헌법소원 대상에 올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재판받도록 하는 거야. 이 말 알겠어요?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정치적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해됩니까? 2중 3중 안전장치로서 이재명은 이제 그 재판 안 받겠다. 예? 뭐 그런 취지죠. 다섯 번째, 법원 조직법 개정에서 대법관 14명이 아니라 이제는 30명으로 바꾸고 있대. 100명으로 바꾸고 있대. 왜? 1000명 하지 왜? 야, 민주당 10,000명 하지 왜? 한 10만 명 하지. 너 맘대로 내? 여러분 대법관 현재 14명인데 왜 16명 늘려서 30명 하자는 거잖아? 저거 민주당 다수당한테 다침을 넣겠다는 취지잖아. 야, 100명? 한 1,000명, 10,000명 하라 왜? 네 맘대로잖아. 와, 대법관 5천만 명 다 하지? 야, 이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대통령 선거하는데, 야, 진짜, 여러분, 오늘 뉴스가 다 그겁니다. 예? 선거법 개정, 형소법 개정, 그 다음에, 야, 특검법.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가 전향이 언론인으로서, 우리 LG 기자님, 일본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사법부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하니까 사법부 대법관을 탄핵하고, 예? 그 대법원에서 선고 난 것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또 집어넣어서 또 선고해 헌법재판소 또 판결을 달라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민주당 보고 있나? 일본에도 없다 하잖아, 일본에도. 이런 사법부를 무력화시켜 대한민국에 입법부, 사법, 행정부 다 없어진다고. 입법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다음에 행정부를 장악하고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미 봤잖아. 행정부를 대통령도 탄핵시켰잖아. 이러다 대통령 행정부 장악하고 입법부 장악하고 사법부는 완전히 거지 쓰레기 만들고 야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정상이냐고. 이게 정상이냐고. 이게 2030 청년 여러분 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진짜 저는요 이만저만 작은 잘못 같으면은 그런 사람 이런 말 안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새 입법부, 사법부, 민주주의의 기본 근본 아니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로 권력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그런데 특정 세력이 다 장악하면 국민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이거는 대법원장을 위해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서민들이 결국 전부 다 희생양이 되고 다 이거 죽어가게 된다고 히틀러 밑에 있을 때처럼. 자, 네. 그 다음, 더 열받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근데 PD분 금방, 구글 유튜브에 전환일 뉴스가 안 뜬대요. 뭐라고요? 지금 댓글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전환일 뉴스 아시겠어요? 전환길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고요? 예? 잘라라 그랬잖아. 전환기를 우리 회사 압박 넣고 네이버 카페 가서 또 학생들 선동했잖아요. 전환기 잘라라고 이런 사람이 뭐 역사 강의하냐고. 솔직히 말해서 잘린 거 아닙니까? 다만 회사에 내가 상처 주기 싫어서 그냥 합의에 의해서 계약 해지됐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잘렸잖아요. 그리고 전환기 뉴스도 지금 벌써 안방이 들어왔는지 내 뉴스에 구글 가서 전환기 뉴스 검색이 안 돼. 검색이 안 떠. 어제 우리 이영도 PD 왔다가 그 전날 말했잖아요.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정상적이에요. 대한민국 이미 언론들 좌파 카르텔 다 장악했잖아요. 이러니까 어제 내가 그런 이제 전환길이 이제 은퇴선언이라 해야 되나 짧다니까 댓글에 쭉 있다가 내가 좌파 카르텔이라 이야기했으니까 좌파 카르텔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무식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대한민국 그지라도 하면 망한다고! 좌파 카르텔이 90% 장악했다. 90% 언론! 사법부, 공수처, 그 다음 헌법재판소, 선관위 못 봤어? 너희는 진짜 네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서야 아이고 대한민국 이제 망했구나. 그때 깨달을 거냐? 대한민국은 이미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십시오. 드럼통 갈 사람 수두룩 하고요. 전환길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 저는 봅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 무조건 저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전환기 뉴스에서 계속 방송이 될 테니까 보십시오. 알겠어요?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자,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KBS 뉴스에 나왔대요. 전환길이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뭘 얻으려고 거짓말 하는데 전환길이 얻으려고 하면 차라리 학원에 있다. 그냥 돈 연봉 60억 벌고 그게 제일 얻는 게 많지. 내가 뭐 하려고 일하는데요? 전환기 뉴스에 돈 되겠어요? 이 직원들 급이라도 주기 위해서 지금 전환기 뉴스 하고 있잖아요. 자율형 구독료가 슈퍼챗도 안 되잖아. 지금 슈퍼챗 하면은 뭐라죠? 라이브 하면은 슈퍼챗 몇 천만 배 들어온다 하던데. 지금 슈퍼챗도 안 되고 자율 구독료밖에 안 하잖아요. 전부 다 구글에서 안 해줘. 읽어줄까요? 자, 어디 갔나 이거 자료. 구글에다가 참 있네요. 이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증거 자료 올릴게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준수했는지 말 잘 못해준다. 야, 우리가 뭘 준수 안 했대. 안 열어주는 이유가 답변 내 추가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개하지 않는데. 이게 구글 답변이야. 그 다음 또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떤 부분이 준수 안 되었는지를 그래서 계속 비승인 되겠나 하니까 죄송하지만 해당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글 답변 왜 못해주는데. 야, 진짜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보고 있어요? 사유도 설명 안 해주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뭘 고치 않아요? 하니까 유튜버 구글 답변 이걸 보낸 거예요. 이진수 방통위원장님 보고 계십니까? 밑에 똑같습니다. 답변 답변을 공유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승인되지 않은 답변 죄송합니다. 지원팀에 똑같은 답변 하고 있잖아요. 구글에 지금 올린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이게 자유인지 언론 자유 있나요 이게? 이래놓고는 또 전환길 또 좌파들이 장악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약점 찾아내가지고 또 적어내고 좌파 카르텔이 어느 정도 장악된지를 앞으로 제가 이 방송 통해서 하나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사법부 이미 우리법 연구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압수수색 받아 전화기 뺏겼다고. 이거 유신 때도 독재 때도 없었던 이야기야. 감히 종교에다가 신성한 교회에다가 경찰이 들어갔다. 근데 그 영장 발부해준 판사가 누구라고요? 어느 소속이라고? 좌파 사법부 좌파 카르텔 우리법 연구회 국제임금 연구회 소속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뉴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승의 날이고 나발이고 스승 웃기고 있네. 스승의 날이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질 건데. 여러분 어제 뉴스 이겁니다. 검색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어제 뉴스입니다. 서울 용산 지역 대통령실과 주한미군부대 인근 땅 1250평 1256평 당시 2018년 시가로 300억을 주고 사들였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고 현재 시가는 300억이 아니라 3배 이상 오른 1천억대 정도의 누가 사들였느냐? 이 용산 땅 1천억대 땅을 사들인 주체가 누군지 아세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유랍니다. 뭐라고요? 땅을 매입했는 게 누구라고요? 용산 미군부대 옆에 지금의 대통령실 바로 옆에 1km 안에입니다. 그 안에
땅 사들인 게 누구라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사들였다고. 중국 정부 땅이라고. 들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우리나라 용산도 사들였다고. 그 밑에 GTS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GTS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보상도 받았대요.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경쟁이 생기면 이게 뭐 하겠어요, 이거를. 중국 땅이야, 이거는. 그리고 지난해 2024년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토지를 매입했는 것 중에서 중국이 64.9%를 중국인이 사들였대요. 세 번째, 2022년 여의도 면적의 7배 면적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대요. 2022년이니까 4년 전, 3, 4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7배가 아니라 수십 배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됩니까? 뭐잖아,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까지 뭐라 그랬죠? 제2의 중국 속국이 되고, 중국 속국이 되고, 제2의 홍콩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걸 기억해달라고 잊지 말고, 내일 자고 나더라도 잊지 말라고. 우리나라 땅이 지금 중국 땅이 돼가고 있다고. 여의도 면적에 3년 전에 7배 면적, 여의도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 여의도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 그 땅에 7배 면적 중국인들 다 차는데, 그러면 역으로 거꾸로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땅을 토지 매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시진핑 답변해보라고. 중국인들 답변해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평도 못 사요. 왜요? 중국은 사회주의라서 국가 소유의 땅이 임대도 외국인한테 쉽게 안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이 마음대로 땅을 살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게 정상, 이거는 상호주의에 끝나잖아요.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는데,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남은 기간 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의 전략은 내란 세력과 뭐 반내란 세력의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 내란은 거짓말이라 그랬죠. 선동이라 그랬었고요. 김문수 후보 측은 선거 관련되는 걸 보고 계시면은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바로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두 번째 한미 동맹이 끼어지느냐, 친중 중국화 되느냐, 그런 경쟁으로 가보십시오. 이거는 한번 읽어드릴까요? 용산에 대통령 관저 1km 정도 지점이고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중국인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소유주야.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1천억 현재 시가래요. 뭔가 잘못됐다는 못 느끼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중국 가서 땅을 살 수 있다 없다고요? 없다니까요? 왜요? 중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를 왜 중국인이 마음대로 땅을 사고, 여의도 면적이 2022년도에 이미 여의도 면적 7배를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요. 빌딩들도 강남 여의도 가보면 중국인 소유가 절비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맞아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하시는 분들 이따구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어느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존립의 문제잖아, 이거는. 무슨 반박이 필요하냐고, 이게. 깨구리 치고 가는 거 제가 늘 예를 들었죠? 깨구리 치고 가는 거 보세요. 깨구리는 감각이 적어가지고 따뜻한 물에 넣으면 아이고 좋구나 하다가 물 온도를 높이면 펄펄 끓는 물에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게 깨구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재단기를 왜 강의 그만두고 이러면 이렇게 방송사 차려가지고 언론 차려를 하는데 이유가 뭔데요? 2030 청년들에게, 10대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자유민주주의가 특징이 뭡니까? 자유와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자유가 사라지잖아. 법치가 무너지고 있잖아. 사법부가 아까 사법부가 다 사라지고 있잖아. 사법부가 대법관 탄핵한다 그러고 범죄자가 대통령 되면은 그 범죄자 저질렀던 대통령 되고 나면 그 범죄자의 모든 죄를 묻지 않겠다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이냐고. 2030 청년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이게 과연 민주주의 맞냐고요. 민주당도 답변해 보시고 국민의힘도 답변해 보십시오. 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이게? 왜 국민의힘은 아무 말도 안 하냐고. 기껏해가지고 좀 대통령 뭐 탈당하니 아니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이 문제라고 지금. 여러분 이제 조금 느껴집니까? 전환길이가 왜 역사 강의하다가 인기 많고 돈 잘 벌다가 왜 내가 또 아스팔트에 나왔는지.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온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그랬잖아. 단순한 탄핵 찬반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 연설했는 거 유튜브 다 있잖아요. 꽃보다 전환길에 가면 다 있다고요. 꽃보다 전환길 채널에 가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때도 제가 나가서 뭐라 하는지.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는 탄핵을 반대했잖아.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했지만 탄핵 찬성하는 사람 손가락질 하지 않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같이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설득해 간다 그랬잖아요. 광주 가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광주도 우리 국민이고 전라도도 우리 국민이고 영남도 우리 다 우리 하나 아닙니까? 우리끼리 지역감정 가지면 안 되고 자유민주를 같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호소했잖아요. 대전서 제가 대전 연설 기억나십니까? 울면서 왜 국민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전부 다 모여가 한겨울 일해야 되는지를 제가 호소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망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정치 친중 정치인들이 벌써 정권장을 했고 경제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용산 땅을 이만큼 사들이고 중앙이면 여의도 면적 7배가 아니라 작년 2024년도에 우리나라 땅 사중에 64.9%나 중국인이 다 사들였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래서 경제도 이미 다 끝나고 반도체 얼마나 많이 빼갔습니까? 자료에 의하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기술 중국 기업 엄청나게 많이 가 수조 원 빼가고 있잖아요. 간첩제 개정을 반대했잖아요. 어느 당이 반대했습니까? 간첩제 개정을 반대했는 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간첩제라도 우리는 간첩제를 적용 못한다니까요. 사회는 이미 유튜브 가보세요. 전화기 밑에 댓글 어느 나라 사람이 닿는지 모른다고요. 우마호단 기억 안 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부정선 이야기 왜 한다고? 이게 누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왜 와이파이 화웨이가 왜 뜨냐고? 이게 중국 이게 영화에 다 나온다고 보시라고. 이게 대선 판도를 바꿀 거라고요. 이게 좀 특정 당을 유리하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어느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전사나 전자개표되면서 조작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바로 잡겠다 하잖아요. 이승급 여러분들 영화 많이 보세요. 100만 명. 저는 이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이영도 감독을 했잖아요. 이영도 PD가. 영화에 보는 재받는 모든 것을 다 제가 다 공개하게 다 전부 다 지원해 드릴 겁니다. 저는 돈 땡겨도 안 가져갈 테니까 제가 이런 거 팔아가 돈 벌고 싶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다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부디 이번 대선은 뭐라고요? 내란이라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승의 날 이후로 말해서 전부 다 거짓 선동이야. 그 사람들은 진실로 승부해서 대통령이 되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비상기업이 왜 내란이냐고 답변해보라고. 다 한미라 답변해보라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죠? 제가 대전 가서 연설할 때 울면서 호소했더니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회수 한 400만 건 되는데요. 꽃보다 지난 길에 제가 설날 고향 처음부터 못 갔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못 갔다고. 그때 밤새 울면서 밤새 울었다 그때요. 연설문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그때 제가 호소했지 않습니까? 꽃보다 지난 길 유튜브 이제 알고리즘 다 막혀서 안 떠. 검색해 보시라고요. 꽃보다 지난 길 가서 울면서 호소하는 글 조회수 한 400만 됐는데 그 뒤로부터 막혔다니까요. 그 보시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와 있는지. 어쨌든 오늘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고요. 향후에 우리 전환길 뉴스를 통해서 제가 낱낱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번 대선에서 잘못하면은 중국에 속국이 되고 사법부 무너지고 대한민국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정치, 경제, 사회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 무너지면 이번 대통령 선거 그 후보가 그 후보 그 놈이 아니냐. 그 놈이 아니고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도 없어지고 사회는 갈등이고 나라가 망한다고요. 한미동맹 끼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70년이나 전쟁 없던 이유가 누구 덕분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 NHK 기자도 와 계십니다만 우리는 일본에도 선진국이지만 미군이 있잖아요. 일본에도 왜 있겠어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와서 주둔해 주면은 전쟁 엄청나게 안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군 덕분에 진짜 우리나라 전쟁을 70년이나 살았는데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이 우리나라 땅 사들이 여러분 미군이 뭐라고 생각하지? 미군 부대, 용산 미군 부대 바로 옆에 중국 땅, 중국 인민공화국이 중화인민공화국 땅 사렸다며 미군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동조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미군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한민국을 못 믿겠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미군이 주둔하겠어요? 지켜주고 싶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국방, 외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망가지고 이 나라는 머자라서 끝납니다. 전환길에 막 강의 은퇴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삶도 결국은 여러분 자식들이 다음에 결혼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나라 독일처럼 독일의 히틀러 통치하실 때처럼 그런 전체주의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법부 무너지는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거? 깨구리 죽어가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여러분 야외 방송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이거 개봉은 5월 21일 다음 주입니다. 뭐라고요? 5월 21일 개봉이고 내일은 시사회를 코엑스몰 그 메가박스에서 하는데 여기에 제가 시사회 갑니다. 이영도 PD도 같이요. 저도 가고 해서
여기 현장에서 7시에 시사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봐주십시오. 주변에도 추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알고리즘 마켓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지? 이거 알람 기능? 알림 설정이 안 해주면은 안 떠요. 슈퍼챗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슈퍼챗 안 돼요. 안 돼. 정기 구독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지난기만 주고 가겠어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은 다 하면은 당신이 드럼통 순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